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으로 이원컴포텍을 구조를 해볼 텐데요.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찍어냈던 전환사채 후폭풍에 조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원컴포텍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뉴스가 하나가 좀 나왔었죠. 이 무차별한 시비 발행 후폭풍, 경영권 휘청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원컴포텍의 이 우려감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크게 나온 게 이 전환사채였습니다. 약간 450억 정도의 전환사채가 있는데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주식의 담보가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주식의 담보가 들어가면서 이 주라바이오라는 미국 상장 주식이 담보로 들어가 있는데 이 상장 주식이 많이 올라 있을 때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상장 주식이 이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지면서 보유에서도 해제가 됐지만 많이 좀 떨어지면서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풋옵션 행사, 그러니까 상환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원컴포텍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최대 주주에 대해서도 주식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블락딜을 통해서 물량을 좀 해결을 했는데요. 당연히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블락딜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9회차 CB에 대한 인수 자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자신의 보유 주식을 팔고 남아있는 현금으로 다시 전환사채를 이원컴포텍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원컴포텍에 자금 마련을 위해서 최대 주주가 지분율을 좀 줄였다라는 건데요. 최대 주주 혹은 특수관계인, 임원 등 이런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을 매도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는 발행사에는 상장사에는 좋지 않은 뉴스로 해석이 많이 되죠. 이런 부분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최대 주주의 지분율 자체가 20% 미만입니다. 프로스페이스 사이언스가 지분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까지 했다. 그럼 시장에서는 굉장히 자금 사정, 재무적으로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원컴포텍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하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9,000원 정도에서 작년 하반기에는 많이 움직였습니다. 높을 때는 10,000원도 넘어가는 그런 주가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금 3,700원 정도까지 한 3분의 1 정도로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진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채무 부담에 대한 리스크가 이원컴포텍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무 부담에 대한 리스크가 이원컴포텍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우선은 도망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무 부담이라는 부분들, 이 채무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부분, 당장 이 회사가 부도가 난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채무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를 하는 방안이 나오거나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시장은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고, 이 채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우선적으로는 도망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최대주주 이슈 그리고 채무 부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컴포텍에 대해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GKL을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주입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VIP의 수요 회복이 더디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중국에 대한 수요 회복이 좀 더디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카지노, 특히 해외 카지노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 VIP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VIP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작년 하반기에 많이 펼쳐졌었죠. 그러면 이제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23년도 1분기와 2분기에는 그 부분을 숫자로 확인하는 단계였습니다.
작년은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자라는 부분이었는데 중국 VIP 수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낙관적이지 않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낙관적이진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시장에는 굉장히 많죠. 숫자가 기대치보다 훨씬 좀 못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VIP가 회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인이 좀 덜 되고 있고 중국의 수요가 더뎌진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5월달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중국 VIP와 일본 매출이 회복은 될 텐데 이 회복에 대한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회복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GKL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지금은 하반기 실적을 아직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긍정적인 모습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에는 이 실적 회복을 확인하는 단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격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매력도가 분명히 높은 상황은 맞습니다만 하반기 실적 회복이 아직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면 주가의 반등을 강력한 그런 뭐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판단 하에 도망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12,000원 정도 부근까지 지금보다 한 1,000원 정도 하락하는 12,000원 부근까지 온다라면 거의 뭐 21년도 저점 부근까지 많이 하락한 가격입니다.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12,000원 정도 하락하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1,500원 그리고 바닥 확인하고 다시 반등한다라면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GKL 역시도 실적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망가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함께 주셨습니다. 매수하신다면 12,000원 정도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11,500원, 목표 주가 1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5개 분기 연속 적자 소식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업황 회복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주리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희망은 없을까요? 네, 실적이 지금 부진한 종목들도 좋지 않은데 향후에도 하반기에도 부진하다 그러면 주가가 최근에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이 미국 애플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좋았는데 하반기 실적 좀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반기에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서 가격적으로 좀 매력 있는 종목들 좀 선별해야 되는 단계인데 GKL도 그렇고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2분기 좀 부진하고 하반기에도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물음표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5개 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실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부진합니다. 경기 둔화로 인한 롯데케미칼 주요 사업이죠. 이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났고 하반기에 그럼 과연 경기가 전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느냐, 활황을 이룰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아직 모르겠죠. 이 분명히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은 좀 멈출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이는데 금리 인상이 좀 멈춘다라는 것뿐이지 경기가 확실히 좋아진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모르고 하반기에도 경기는 그렇게 굉장히 좋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롯데케미칼 주가와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적자도 나왔지만 뭐 영업손실 1분기 때보다도 적자가 더 늘어나는 이런 좋지 않은 실적도 나왔지만 증권사들도 투자 의견, 목표 주가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NH 같은 경우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도 홀드로 상당히 좀 많이 낮추는 국내에서는 홀드는 거의 셀리포트죠. 이런 이 매도 의견과 같은 수준인데 홀드로 낮추는 부분들이 있고 주요 증권사들 한 5개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도 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만큼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GKL도 비슷하죠. 이 실적 확인을 좀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현재로서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역시도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적 확인이 될 때까지 혹은 업황이 회복이 되는 걸 확인할 때까지는 이 좀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외국인은 뭐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좀 샀지만 가격이 좀 싼 부분들은 맞지만 업황에 대한 회복은 분명히 필요한 단계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회복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한 12만 원 정도 사실은 이때까지 안 하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12만 원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라면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쌉니다. 분명히 롯데케미칼 적자는 나지만 상당히 매력 있는 능력 있는 화학 종목이면은 분명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2만 원, 매수 가격은 12만 원, 손절 가격은 뭐 20년도 전 저점 부근이 이제 한 11만 원, 그리고 다시 한번 업황이 회복된다라면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에 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 가격 16만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